안녕하세요. KHDL 한국인재디안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인재경영 시스템 KHD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KHD는 인재경영 시스템입니다. 근데 인재경영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먼저 이 얘기부터 하십니다. 아니, 중소기업 실적 모르시나요? 사람 구하기 힘든데 무슨 인재경영까지 합니까? 채용 잘하고 싶죠. 하지만 선별할 사람이 있어야 선별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골랐으냐고.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 중소기업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에는, 아니면 그 기업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정말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면, 잘 오지는 않더라도 중요함을 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 선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던 성공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인재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인재라는 것에 인정하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떨까요? 피격에 있어서 2번 말할 필요가 없는 신기록을 가진, 세계 신기록까지 가진 선수입니다. 역시 이 선수가 인재냐고 묻는다면 인재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두 선수는 그 분야에 인정받은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박지성, 축구화를 신고 있는 김연아.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인재일까요? 빙상 위에서 박지성, 축구장 위에서의 김연아. 그들이 인재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재란 무엇이냐? 인재경영 이야기를 할 것이고, 대표님 기업에 인재를 뽑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인재는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학식이 높은 사람이냐? 학벌이 좋은 사람이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적합한 사람이 인재입니다. 축구장에는 축구장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장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향일 수도 있고, 또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직무에, 그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합한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측정 도구를 쓴다면 우리는 그것이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합한 길이를 아시고 싶으세요? 바로 재면 됩니다. 적합한 온도계를 측정하면 됩니다. 적합한 무게, 저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체중계를 재시겠습니까? 키를 재고, 또는 체형분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기업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 이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무엇을 보실 것인가? 그것을 정하시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KHD 인재경영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인재경영에 관련된 이 4가지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맞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한 직원을, 배치한 직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 직원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
버전 1.0에서는 채용과 배치 그리고 관리의 일부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채용이 왜 중요할까요? 왜 아무나 뽑으면 안 될까요? 몇 명 안 오는 지원자가 적은 상황에서도 더 고민하고 그 중에서도 더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열쇠들이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어야 합니다. 어떤 열쇠로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요? 황금 열쇠를 찾으십니까? 반짝이는 열쇠? 같은 열쇠? 아니요. 맞는 열쇠를 찾으셔야 됩니다. 겉보기가 화려한 열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딱 맞는 열쇠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황금 열쇠를 찾지 마십시오. 맞는 열쇠를 찾으십시오. 퍼즐 조각 맞춰보셨죠?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 맞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그 조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스템을 쓰고 나서 한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면접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직원이었어요. 마음에 쏙 드는 직원이. 그런데 채용 안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 채용할 그 직무에 맞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각 직무마다 적합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배치입니다. 배치가 중요한 이유 잘 아실 겁니다. 톱니바퀴들이 연결돼서 기가 돌아갑니다. 각각의 톱니바퀴가 다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이가 맞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능한데 이상하게 팀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배치를 했더니 팀장이랑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괜찮아서 뽑았더니 대표님이랑 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배치했는지 그 자리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인 기업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팀워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각 조직에, 각 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셔야 됩니다. 또는 채용을 하셨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더 맞을까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존 직원들이 잘 맞는지 돌아보셨습니까? 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최대 효율을 내는 그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네. 직원을 채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강점을 갖고 있지? 그 강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강화하실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먼저 진단하고 판단하신 후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애를 쓰실 때, 무언가 투자를 하실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또한 이런 부분 말고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휴가를 줘야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높은 성과를 성취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안정감 속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셔야 될 게 다릅니다. 네, 불필요한 무의미한 엄한 돈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불편함 때문에 잘려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직원 배치했는데 팀장이랑 안 맞아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대표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직원이 문제인지.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됨으로 인해서, 다름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불편함으로 잘못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완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불편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배치, 관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2.0에서 관리를 더 보완할 것이고 3.0에서 채용까지 도와드릴 텐데, 채용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시고 제대로 앉히시고 적합한 일을 맡기시고, 또한 조언을 하더라도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적합한 것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합한지, 잘 맞는지. 그것을 아시면 이런 문제들, 즉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에 대한 고민을 현저하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을 돕고 배치를 돕고 관리를 돕는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직무 유형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전체 6개의 영역에서 진단을 합니다. 직무 유형.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도전주도형. 도전주도형의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어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잘 맞을까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영업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뭔가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이들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 일을 지식사고형, 생각이 많습니다. 지식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이런 직원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걸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가 맞을까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뭔가를 체계화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적합한 일에 시키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직무에 적합한 유형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맞을 때 직원도 어렵고 성과도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 유형, 각 사람의 성향에 맞는 일을 맡길 수 있는, 반대로 각 직무에 맞는 성향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태도. 이것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버는 욕구는 어느 정도 있는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버는 욕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 버는 욕구는 사람의 어떤 욕심 또는 열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는 욕구가 큽니다. 그러면 급여라든지 인센티브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직무라면 이것이 높은 사람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관리 업무를 해야 된다면, 큰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버는 욕구는 높은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형에서도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것들을 볼 때 이 직원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또는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를 예상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장 촉진 요소, 세 번째 요소인데요. 이것은 한 직원이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보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 꿈, 목표, 도움 욕구, 언행일치, 가족 책임과 변화욕구, 이 5가지 요소를 저희가 점검합니다. 이 5가지 요소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잘 골고루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다 가지고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직무마다 더 필요한 요소들을 보시면 됩니다. 영업을 한다, 꿈, 목표,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에 높은 직원은 더 어울리겠죠. 언행일치다, 그러면 뭔가 약속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프로세스를 지키는 일에 더 잘 맞을 겁니다. 변화욕구가 강하다, 그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획 업무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서 적합한, 그 직무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장 장애 요소, 이것은 성장 발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선정해 본 것입니다. 7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충동성, 환경 취약성, 의존성, 관계 집착성, 투기성, 조활력성, 기피성, 이 7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각 직무마다 더 영향을 끼치고 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동성과 투기성이 별로 좋지 않은 요소지만 영업부서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업무다. 그럼 충돌성은 치명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각 직무마다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구분을 하셔서 해당 직무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강점 지능. 사람마다 탁월한 지능이 다릅니다. 강점 지능이 다릅니다. 이 지능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각 직무마다 필요한 강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 기업이 기계 설비나 설계를 하는 쪽이다. 그러면 논리수학 지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설계하려니까 공간 지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 지능이 중요할까요? 자연 친화적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쪽에서는 대고객 서비스를 많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다. 그럼 인간 친화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지능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점 지능 역시 각 직무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직무에 맞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선호 직무 방식.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보는데, 첫 번째, 절차 중심이냐 직관 중심이냐. 이 사람이 절차를 지키는 일을 선호하고 익숙하냐,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직관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번에 채용하는 그 직무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절차 중심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아니 임기응변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직관 중심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일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 그럼 업무 중심이 더 맞을 것이고, 사람을 많이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 관계 중심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 6가지씩 보느냐? 한두 가지 요소로 사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한 이 6가지 상충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면접 때 무엇을 확인할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6가지 직무 요소, 직무 유형, 재무 태도, 성장 촉진 요소, 장애 요소, 강점 지능, 선호 직무 과시, 이 6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쭉 설정을 하시면 이것이 바로 인재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해드리기는 채용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 각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 직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지 아시려면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세우시고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조금만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소기업 전체 회사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기대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시스템 쓴다고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직원, 조금 더 효과적인 직원,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회사의 성과를 좀 더 향상시키고 기존 시스템 그대로, 기존 사람 그대로 성과를 높이게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버스에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혹시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사람에 대해 좀 더 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업의 버스에 적합한 사람을 태우십시오. 조금이라도 적합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사람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도로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에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좋은 도움이 되어있다는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들려오기를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